안녕하세요, 조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2017년에 JYP 엔터테인먼트 신입사원 공개 채용으로 엔터 산업에 처음 발을 들여서 신인개발팀 트레이닝 파트로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제가 데뷔까지 진행했던 그룹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넥스지 거의 마지막까지 담당을 하다가 아티스트 본부로 직무 이동을 해서 걸그룹 트와이스의 A&R을 했었습니다. 트와이스의 A&R을 할 때는 조금씩 V차, 지금은 걸셋으로 활동명을 바꿨는데 V차의 A&R도 지원을 조금 했었고, 킥플립이 데뷔하기 전에 아주 잠깐 A&R을 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A&R과 트레이닝을 같이 했었고요. 그렇게 JYP에서 여러 아티스트들을 담당을 했었고, 연습생일 때 거쳐갔던 그룹들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이키즈 데뷔하기 바로 직전 일주일, 2주일 전에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 연습생일 때부터 있지, 엠믹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넥스지, 그리고 니쥬, 보이스토리, 지금 이제 데뷔를 했죠. 알파드라이브 1으로 실롱이랑 모디세이의 리즈하오 연습생일 때 봤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JYP를 퇴사하고 웨이크원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싱어송라이터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프로덕션 크리에이티브로 일을 했었고요. 현재는 웨이크원에서 1년을 꽉 채우고 퇴사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백수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K-POP 인사이더로서 제가 봐왔던 업계 이야기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재밌게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돌 관련된 얘기들 아니면 뮤직비디오 보거나 무대 같은 걸 보면서 리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신인개발 출신이기 때문에 뭐 A&R 관련된 얘기, 신인개발 관련된 얘기, 직무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음악 덕후기 때문에 음악 관련된 이야기들, 밴드, 락 음악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전에 A&R 관련된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두서없이, 그리고 제가 그때 목 상태도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촬영을 했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짚고 이런 직무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양질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서, 그래서 오늘은 A&R이 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R이 뭘까요? 엔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A&R이라는 용어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A&R은 아티스트 앤드 레퍼토리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아티스트는 뮤지션, 가수를 이야기하고, 레퍼토리는 흔한 레퍼토리야 할 때 그 레퍼토리가 맞거든요. 이 흔한 레퍼토리 뭐지? 할 때 그 레퍼토리가 어떤 흐름, 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아티스트의 레퍼토리라 함은 그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곡들의 목록을 이야기합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티스트가 무대 위에서 하는 셋리스트, 곡 구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더 넓게 보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곡이 필요하겠죠. 물론 남의 곡을 커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곡이 있어야 단독 콘서트를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곡의 목록들을 통틀어서 레퍼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만들고 구성을 계속 굴려주고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는 사람을 A&R이라고 합니다. A&R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현업에 있을 때 A&R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와 곡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는 컴백 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유관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서 굴러가는 구조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A&R들은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방향을 잡아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획회의를 하게 될 때는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다음 앨범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앨범들을 해왔으니까 다음 앨범은 이런 주제로 가자,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 되게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서 회의가 끝나면 A&R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곡을 수급받는 일입니다. 가수기 때문에 당연히 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곡이 있어야 곡으로부터 모든 기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재빠르게 데모 의뢰를 들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A&R들은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회사 안에 갖추어진 인프라가 있다면 그런 인프라들도 활용을 해서 곡에 대한 리드를 뿌립니다. 여기서 리드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컨셉이나 장르나 분위기나
보이그룹인지 걸그룹인지 솔로인지 그룹인지 시기는 언제쯤 발매를 하는지 여름에 발매하는지 겨울에 발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놓은 의뢰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의뢰서 리드를 모든 퍼블리셔와 작곡가 이런 곳들한테 뿌립니다. 그리고 그 리드에는 꼭 데드라인이 써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곡을 수급받을 테니 그때까지 곡을 보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2주 뒤까지 데드라인을 줘서 리드를 뿌렸다면 곡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그 들어오는 데모들을 A&R들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1절까지는 들었어요. 왜냐면 1절까지는 들어야 그 곡의 인트로 벌스부터 코러스 혹은 간주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절까지는 들었고, 제가 JYP에 있을 때 트와이스 리드를 뿌리면 들어오는 곡들의 수가 제가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거의 한 3,000곡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겹치는 것도 물론 있긴 한데 제외를 해도 2,700곡, 800곡 이 정도는 됐었고,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걸 모니터링 하려면 저한테는 공포의 모니터링 주간이었는데, 그걸 다 들으려면 잘 때도 누워서 계속 들었고 샤워할 때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계속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곡을 1절까지만 듣는다 쳐도 짧으면 1분이거든요. 근데 2,700곡이면 2,700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2,700분이면 45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5시간을 쉬지 않고 들어야지 데모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2, 3주 동안 내내 데모만 들었고, 그렇게 많이 들으면 귀에서 피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곡들을 걸러내고, 이게 곡을 걸러내서 상부에 올리는 건 팀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700 정도 되는 데모 중에서 한 100곡 내로 추렸습니다. 경쟁률이 그러면 27대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그 2,700곡이 다 완성된 데모들이라는 거예요. 가사, 악기 구성, 믹싱, 마스터링, 가이드 녹음 모든 게 다 맞춰져 있는 완성된 데모를 듣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옛날에 이재 작가님이 쓰신 에스파 아마게돈 데모가 유튜브에 있거든요.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거 들어보시면 이거 그냥 발매된 곡 아니야? 할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그 정도의 퀄리티가 되는 곡들을 수급을 받습니다. 대형 기획사에서는. 그래서 작가, 프로듀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퀄리티는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2,700곡 정도를 들어서 그 중에 저는 100곡 내로 추렸고, 보통은 한 50곡 내로 추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상부에서 또 그걸 모니터링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데모 수급과 데모 모니터링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이제 모니터링 했던 곡들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컨셉에 맞는 곡들이 없다면 2차, 3차로 데모를 다시 수급받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얼추 선정이 됐다, 뭐 타이틀곡이 나왔다, 수록곡들도 좀 나왔다 이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 가사를 맡기는 거예요. 작사가분들한테 가사를 의뢰합니다. 가사를 의뢰할 때도 똑같이 리드를 작성해요. A&R이 제목과 주제와 방향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완전하게 프리로 작가분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해봤고, 완전히 프리하게 맡겨서 나왔던 곡이 나연의 ABCD였어요. ABCD 작업을 할 때 데모 선정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됐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합하는 가사를 찾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ABCD를 릭 브리지스 작가님이랑 제가 같이 했었는데, 작가님이 ABCD라는 아이디어를 던져주시면서 그걸로 가사를 풀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로 선정을 해서 디벨롭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사도 ABCD라는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가사 수정이 엄청나게 많았고, 수정을 정말 1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수정을 해서 발매를 했고, 나연님께서 솔로곡을 굉장히 멋있게 소화를 하셔서 뜻깊었었던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가사까지 셀렉이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녹음에 들어가게 됩니다.